자, 이번에는 한번 혼합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혼합물. 혼합물은 영어로 믹스처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 혼합물이니까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 그런 성분이 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요. 호모지니어스 믹스처. 이거는 호모지니어스 하다면 균일하다입니다. 균일. 그러니까 이제 이 혼합물이 여러 가지로 이제 물질 성분이 섞여서 이렇게 존재하지만은 그래서 혼합물의 어떤 부분을 취하더라도 그 구성 성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소금물 한번 예를 보도록 합니다. 소금물 있어요. 한 컵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사기로 그 소금물 위에서 이제 조금 취하던 주사바늘 저 밑에다 놓고 취하던 그 어때요? 음? 그 취해진 그 소금물의 성분이 하나는 소금기가 더 많고 하나는 적나요? 그렇지 않죠. 다 동일하죠. 균일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균일 혼합물, homogeneous mixture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액체는 거의 다가 이제 균일 혼합물이에요. 물론 잘 섞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설탕을 이제 물에다 넣고서 어? 딱 넣으면 어때요? 처음엔 잘 안 녹죠. 밑에 가라앉지만은 그래서 잘 섞은 이제 잘 저으면은 이제 자 골고루 녹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액체는 대체로 균일 혼합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잘 섞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반대로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는 뭡니까? 이거는 불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죠. 그죠? 어, 이거는 그 각 그 혼합물의 각 부분마다 그 조성이 이제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고체 혼합물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가장 비근한 예가 뭐냐면 이제 돌멩이 같은 걸 보면 됩니다. 돌멩이. 돌멩이는 이제 여러 성분들이 다 섞여 있죠. 그죠? 근데 어때요? 돌멩이. 어느 부분이나 여러분 취한다고 해서 그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부분은 어떤 성분이 많고 적고 또 다른 부분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혼합물을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도 우리가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우리가 몇 가지 다섯 가지 예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호모지니어스 믹스처는 뭐냐? 퓨어 워터 이거는 호모지니어스 믹스처입니까? 물 자체가 순수한 물질이죠. 이건 믹스처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물에다가 뭐가 이제 섞여서 알코올 같은 거 섞이면은 그 잘 섞으면은 저어주면은 그게 바로 호모지니어스 믹스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피어 워터는 아니죠. 음? 이거는 물론 호모지니어스 하지만 믹스처는 아닙니다. 가솔린은 어때요? 가솔린. 그죠? 가솔린은 여러분들 성분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가솔린은 여러분 그걸 그 뒤에 나오지만은 그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을 통해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음? 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걸 이용하면요 가솔린에 있는 성분이 쫙 잘 분리가 됩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가솔린은 여러분요. 가솔린은 여러 가지 액체 성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석유를 이런 원유를 사다가 그거를 우리가 그 끓는 점에 따라서 이게 분별 증류를 하면은 이게 끓는 점에 따라서 이게 맨 증류타 위에서는 기체가 나오고 그 밑으로 가면서 이제 액체가 나오고 저 아주 맨 밑바닥에는 이게 이 타르 같은 그죠? 그런 고체가 나옵니다. 근데 가솔린은 이건 액체입니다, 액체. 근데 딱 한 가지 성분으로 된 액체가 아니고요. 여기는 그 탄소 분자 개수가 다양한 액체가 섞여 있어요. 근데 섞여 있지만은 이거는 균일하게 섞여 있죠. 그래서 가솔린은 호모지니어스 믹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젤리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거기에 이제 그런 젤리빈 그 자가 있는데 이건 어때요? 그 젤리빈이라는 그 내부에 있는 이 빈은 성분이 이거는 이거 고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균일하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일은 어떻습니까? 소일. 이건 토양. 토양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여러 성분이 있습니다. 토양도 무지무지 성분이 많은데 이것도 균일하게 이게 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고 카파 메탈, 이제 구리 금속은 어떻습니까? 요 순수한 물처럼 이것도
순수하죠. 그죠? 호모지니어스 하지만은 이거는 믹스처가 아닙니다. 그죠? 순수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가솔린이다.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어떤 물질은 변화할 수 있어요. 변화를 우리가 물리적 변화, physical change, 그리고 화학적 변화, chemical change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physical change는 뭐냐? 물질의 그 형태만, 폼만 바뀌지, 그것의 화학적인 조성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물리적 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어때요? 우리가 물 하면 액체만 생각하지만은 물론 실온에서는 액체지만은 이게 요즘처럼 추운 날에는 물이 얼죠. 그러면은 얼음이 됩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를 높여요. 물을 막 끓이면은 기체가 되죠. 그죠? 수증기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물이라는 성분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죠? 얼음이 되면은 물이 서로 물 분자가 서로 이제 결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얼음이 되는 거고, 물은 어떻습니까? 그 결합이 끊어지고, 물론 이제 수소 결합이라고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또 물을 또 끓이면은 수증기가 되지만은 H2O라는 성분 자체의 조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이걸 피지컬 체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지컬 체인지, 그죠? 어, 이거를 그러면은 뭡니까? 이런 물리적인 그런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혼합물을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 혼합물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각각의 순수한 그런 화합물, 컴파운드, 화합물로 분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 분리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 분자들을 분해시키면 안 되죠. 깨뜨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 세 가지 방법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distillation 이건 뭡니까? 이것은 증류죠, 증류. 증류는 액체에만 해당됩니다. 액체 그렇죠. 액체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액체들은 주로 이제 끓는 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액체는 끓는 점이 다 다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물과 알코올이 섞여 있다고 보세요.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다. 물은 몇 도씨에서 끓죠? 음? 저 대기업중에서 100도씨에서 끓고 알코올은 물론 알코올도 여러 종류가 있죠. 메탄올, 에탄올, 뭐 프로파놀, 뭐 뷰탄올 있는데 예를 들어 에탄올이라고 치면 에탄올은 약 70도 정도에서 끓어요. 그러니까 물하고 에탄올은 거의 모든 비로 잘 섞이죠. 그죠? 그러니까 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에탄올, 알코올이 섞인 그 물을 그런 그게 바로 이제 호모지니어스 믹스처인데 거기서 물과 에탄올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열하죠. 가열. 그죠? 좀 이따 나옵니다. 가열하면은 어때 온도가 쭉 올라가면서 에탄올이 끓는 점이 있으면은 물에 이제 섞여 있다 할지라도 에탄올이 먼저 수증기로 증기로 돼서 나오죠. 그 다음에 물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겁니다. 또 필트레이션 이거는 뭡니까? 이제 거른다는 거예요. 필터. 물리적 그런 어떠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저 기공을 통과해서 이제 거르는 거죠. 기공 사이즈가 크면은 이저 많은 그 입자가 통과하지만은 이제 작으면은 이제 기공 사이즈보다 큰 입자는 통과하지 못하고 그 작은 거는 다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분리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험실 연구실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이 크로마토그래피 우리말로 그냥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 이 디스틸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아주 제일 간단한 이 디스틸레이션 장치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일반학 실험실 때 이제 실험을 했는데 요즘은 이런 실험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책에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단순한 이 디스틸레이션 장치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둥근 플라스크 그죠?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라운드 바텀 플라스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혼합물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죠? 집어넣고 요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가열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게 이제 목에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콘덴서라고 합니다. 콘덴서 이거 응축기라고 하죠. 이거를 답니다. 달고 여기서 나오는 그 물질은 요 내부를 관을 통해서 여기로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콘덴서 역할은 뭐냐? 여기에 이제 찬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주입을 합니다. 그럼 찬물이 여기를 쭉 채우고 나가죠, 그죠? 채우고 나가서 여기서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찬물이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그림이 별로 안 좋은데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것을 사실 위에다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전부 다 전체를 다 채우고 위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물이 여기까지 차다가 여기서 쭉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냉각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하고 알코올이 섞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가열을 하게 되면은 알코올이 먼저 이게 증발을 하겠죠. 물에서 알코올이 먼저 증발을 해서 위로 가서 이게 증기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어쨌든 이쪽으로 증기가 막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찬물을 이렇게 흘려주기 때문에 그죠? 찬물 차야 돼요. 왜냐면 응축을 잘 시켜야 되니까. 아니면 찬물 아니고 물보다 더 찬 뭐 어떤 용액을 흘려 보내줘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통과하는 그런 하다가 이게 알코올이 다시 응축이 됩니다. 온도가 낮으면은 기체가 액체로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서모미터는 왜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왜냐면은 언제 까지 우리가 가열을 해야 될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알코올이 딱 먼저 빠져나가는 동안에는 여기 어때요? 여기 알코올의 끓는 점이 그 온도가 이제 알코올의 끓는 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코올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이 온도는 온도 일정하게 됩니다, 그죠?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이 다 빠져나가면 어때요? 이게 가열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 분자가 수증기로 되기 때문에 물 분자는 어때요? 100도죠. 그러니까 온도가 쭉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일정하게 있다가 그것이 이제 딱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때는 이제 딱 이걸 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알코올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아니면은 계속 가열하면요. 물까지도 여기가 수증기로 돼서 쭉 가다가 응축이 돼서 여기로 섞여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타버리 됩니다. 순수한 알코올이 아니고 물이 섞인 알코올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요즘은 말이죠. 여러분 주로 요런 장치를 어디서 쓰냐면은 유기 합성하시는 분, 유기화 하시는 분들이 써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것은 조악한 장치고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 컨덴서를 갖다가 위로 세웁니다. 그죠? 위로 세우고 분별 증리라고 해서 아주 끓는 점 차이가 아주 미세한 그런 용액도요. 여러분들이 잘 그 기술만 익히면은 아주 정밀하게 다 분리해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정밀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말하기를 simple laboratory distillation apparatus, 그죠? 아주 단순한 거, 그죠? 이거보다 사실은 실제로 훨씬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크로마토그래피도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2학년 때 분석학을 배우면 아주 자세하게 그 원리까지 잘 배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만 알면 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주로 뭐 분리할 때 쓰는 건데 이 크로마토그래피 여기는 페이퍼입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여기 거름종이가 있어요. 여기다가 어떤 잉크가 뭡니까? 딱 보기에는 이렇게 까만 잉크라 할지라도 사실은 거기는 여러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 잉크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마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 어떤 특별한 용액에 우리가 담궈 놓으면은 요 끝을 그러면은 요 거름종이니까 필터 페이퍼니까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요 용매가 쭉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쭉 지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그럼 여기 용액 이걸 용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다 녹아서 이게 쭉 같이 따라 올라가겠죠. 근데 따라 올라가는데 잉크의 성분이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가 있다고 보세요. 어떤 그런 A라는 성분은 여기 이 거름종이와 서로 이 말하자면 어피니티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친화력이 커요. A는 B보다 친화력이 크면 어땠습니까? A는 요 따라서 잘 올라가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죠?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반면에 B는 금방 따라 올라갑니다.
금방. 그죠? 그래서 A는 잘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요 그 종이와 요 내부에 있는 그런 어떤 구성 성분 간의 그런 이제 친화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A, B, C, 뭐 D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이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친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 친화력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인데 그 원리는 그 친화력의 차이에 의해서 분리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죠? 반면에 이제 필트레이션은 뭡니까? 잠깐만요. 어,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이제 혼합물이 섞여 있는데 이거를 크게 차이로 이제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망 같은 게 필요하죠. 망, 그죠? 여러분 아마 집에서 그런 거 이런 어머니들이 쓰시는 걸 봤을 거예요. 망이 있는데 망에 이제 그 망 구멍 크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혼합물, 여러 가지 이제 섞여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콩하고 쌀하고 섞여 있다. 어떻게 분리합니까? 그럼 망에다 놓고 쌀은 통과하는데 콩은 통과하지 않게. 그래서 그거 잘 흔들면은 쌀만 다 통과하고 콩은 크니까 이제 걸러지겠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만들면요. 분자들도 불려왔어요. 분자. 그죠? 다양한 그런 필터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 이제 화학 실험실에 가보면요. 그러니까 필터 페이퍼가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그거 갖고 여러분 실험을 할 건데. 근데 이제 그것은 굉장히 이제 빨리 이제 분리가 되도록 그 필터 페이퍼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기공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런데 더 정밀한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필터 페이퍼를 써야 되겠죠. 하여간 이것도 필터 페이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종류는 뭐냐, 이 재질도 있고요.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이 기공이라고 있어요. 구멍. 여기는 메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이 그 혼합물에 있는 입자들의 크기 차이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필트레이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여기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